안녕하십니까, 하루입니다. 오늘은 매장에 많이 보던 분이죠. 스키장에서 볼 때랑은 좀 알아보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어쨌든 대한민국에서 프리스타일 카빙에서 가장 독보적인 네임들을 자랑하는 우리 리키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기영 씨가 여기 매장에 오셔서 저희가 잠깐 영상을 찍자고 한 게 제품에 대한 뭐 리뷰 이런 건 아니고 그냥 기영 씨와 같이 옛날 보드 얘기 그리고 요즘 보드 씬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영상을 좀 찍자고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아 맞다. 올해 기영 씨 그 데크도 뭐 브랜드 하나 데크를 만들었습니다. 롤아웃 프리라이딩 프로젝트라고 RFP라는 이름으로 만들었습니다. 라운드 데크 쉐입이죠? 네, 라운드입니다. 정캠. 라운드. 아 그렇지. 본인이 역캠을 살 일은 없잖아. 만들 일도 없고. 하이브리드도 아니고 정캠. 오리지널 스탠다드. 오리지널. 그래서 오가사카에서 프로모션을 받고 본인은 오가사카를 타고 계시지만 그러니까 조금 더 저렴한 가격선에서 누구나 편하게 진입할 수 있는 그리고 누구나 타서 재밌게 탈 수 있는 예전 감성의 스탠다드한 캠버의 스탠다드한 쉐입의 데크를 만들고 싶어 했어요. 본인 스스로가.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일환으로 이제 본인이 테스트하고 뭐하고 해서 올해 그게 이제 나온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올해부터 시판이 되는 건가요? 네, 다음 주부터 판매할 생각입니다. 네, 다음 주부터 판매한다고 하시는데 이게 일반 샵에는 뭐 공급을 해서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수량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당분간은 그리고 그 기영 씨가 생각하는 우리 리키님이 생각하는 조금 더 저변을 확대할 수 있는 가격선에서 그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게 도매를 낼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런 판매점의 마진들의 뭐 이런 것들이 다 녹아야 되니까. 그래서 일단은 욕심이 많죠. 본인만 판매를 한다고 하니까 어쨌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보시고 그리고 제가 더보기란에다가 이따 물어봐서 뭐 구매할 수 있는 링크라든지 아니면 제품을 볼 수 있는 사이트라든지 있으면 제가 더보기란에 남겨놓을 테니까 그거 참고하셔서 관심 갖고 그리고 덕 스탠스에서 라운드로 카빙 하시는 걸 즐겁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관심 가져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요? 뭐 서로 돕고 사는 거지 뭐. 다른 게 아니라 일단은 얼굴이 안 보이니까 이거 내리고 합시다 우리. 네. 자 요즘 제가 기영 씨한테 영상을 찍자고 한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제가 기영 씨 본 것도 되게 오래지만 스케이트보드 탈 때부터 시작해서 스노보드도 거의 뭐 1세대라고 봐야 되는 게 맞죠. 거기에다가 본인은 지금 포지션 그러니까 지금 덕의 스탠스 지금도 21에 3 써요? 아직도? 21-9요. 21-9예요? 네. 기영 씨 같은 경우는 21에 -9로 계속 보드를 타고 있죠. 물론 중간에 뭐 약전향도 써봤었고. 처음에 카빙 배울 때 경사가 낮은 무주에서 슬로프 하나만 열어줬을 때는 경사가 워낙 낮으니까 거기서 카빙을 연습한다고 전향으로도 탄 적이 있죠. 언제야? 90년대 초반이잖아, 완전. 네, 91, 2년, 3년, 4년까지요. 네. 그때는 전향으로도 많이 해봤고 뭐 다 해봤어요. 그때 일반 사실 스키장이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무주가 전국에 있는 스키장 중에서 유일하게 슬로프면 하나를 공식적으로 보더들이 스노보드가 탈 수 있게 만들어준 스키장이 무주였어요. 네, 다른 데서는 도둑보딩을 하긴 했지만 이게 허가적으로 이게 정식으로 탈 수 있는 게 아니었잖아. 그리고 나서 96년쯤인가가 이제 다 풀리기 시작했던 거죠. 96년, 7년. 그 당시 현대 성우 리조트랑 피닉스 파크가 열면서부터 이제 슬로프들이 좀 넓어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까지는 이제 무주에 슬로프 하나 전국에. 맞아. 그랬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이렇게 타고 계시는데 요즘에 그런 얘기 덕 스탠스로 카빙을 즐기시는 분들이 엄청 많아졌어요. 그러면서 저희 뭐 K2 브랜드라든지 아니면 뭐 오가사카도 마찬가지지만 오가사카 K2 이런 데에서도 확실히 라운드 쉐입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분류로 굳이 따지자면 프리라이드 계열이나 아니면 올마운틴 계열의 데크들이 전반적으로 지금 그래도 예전만큼의 판매고는 아니지만 그래도 햄머가 완전히 장악했던 시장보다는 조금씩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햄머에서 내려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지금 뭐 이렇게 모임들 보면 뭐 복덕방이라는 모임도 있고 뭐 이름을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네. 뭐 안 될 이유는 없죠. 그리고 뭐 더크니칼 이런 것도 있는데 덕 스탠스의 테크니칼을 합쳐서 더크니칼이겠죠. 근데 그런 얘기가 나오기 훨씬 전부터 우리 리키님은 지금 포지션 그대로 계속 타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빠라고 얘기할 정도의 팬덤도 갖고 있었고. 근데 진짜로 저는 그렇거든요. 스노보드가 기영 씨도 파크도 타고 지금 스케이트보드도 아직도 타지만 재밌잖아요. 재밌죠.
근데 다양하게 좀 즐겼으면 좋겠는데 문제는 그러니까 예전 세대들은 내가 파이프 타는 친구한테 배웠어도 파이프만 타지 않거든. 근데 그렇죠. 요즘은 전향한테 보드를 배우면 전향만 타다 끝나. 그게 좀 안타깝죠.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왜 그렇게 되는 건지.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처음 스노보드를 배울 때는 전향도 한 번은 무조건 연습 삼아서 다 해야 되는 뭐 그런 느낌이었어요. 뭐 당연히 덕도 해봐야 되고 영영도도 해봐야 되고 다 물론 해봐야 되는 거고. 근데 그때 저희가 카빙을 배웠던 가장 큰 이유는 프리스타일을 잘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러니까 스노보드를 잘 타기 위해서는 맞아. 카빙을 일단 배워라였어요. 만약에 어떤 저희 저희가 이렇게 모여 있는 그룹이 있으면 이제 옆에서 이제 누가 새로 들어와요. 새로 들어오면 타는 거 딱 보고 저희가 잔소리하죠. 카빙부터 배우고 와. 카빙부터 배우고 오면 그때 가르쳐 줄게. 그때 프리스타일 하게 해줄게.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그래서 저희는 라이딩을 열심히 했고 라이딩을 잘해야 프리스타일을 할 수 있었죠. 근데 지금은 약간 느낌이 카빙 하시는 분들은 너무 카빙만 하려고 하고, 그래서 아니면 슬라이딩 하시는 분들은 또 슬라이딩 자꾸 거기로만 모이려고 하세요. 근데 사실은 다 같이 다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엣지가 일단 컨트롤이 돼야 그렇지. 그 다음 걸 넘어가고 맞아. 그래야 파크도 들어갈 수 있었고 파이프를 타려면 스위치로 카빙이 또 돼야 일단 파이프 들어가서 파이프 안 망가뜨린다고 욕 안 먹고 일단 카빙으로만 타야 되니까 엣지 나를 컨트롤할 수 그러니까 이게 예전 세대의 카빙과 지금 세대의 카빙이 달라요. 그러니까 원론적인 광고는 같지만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 예전 카빙은 스타일, 무브 필요 없었어요. 내가 내 속도를 제어할 수 있고 내가 엣지로 보드를 컨트롤할 수 있어서 내가 안 다칠 수 있으면 그게 카빙이었어요. 지금처럼 정형화된 어떤 자세를 요구하거나 정형화된 어떤 퍼포먼스를 요구하거나 이러지 않았다는 거지 그때는. 맞아요. 왜냐면 거기서 각자들만의 스타일을 찾아갔으니까. 근데 요즘은 제가 샵에 있으니까 제일 아쉬운 게 그거예요. 보드를 타다 이제 너무 재미없어요. 근데 다른 걸 경험해 보면 이게 안 맞으면 이걸로 갈 수도 있는 거고 이게 안 맞으면 저걸로 갈 수도 있고 뭐 트릭도 했다가 뭐 라이딩도 했다가 이러면 되는데 주변 그룹들에서 그렇게 타면 뭐라 한다는 거야 자기 그룹들에서. 네, 이해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자세가 그 자세를 만약에 추구하는 스타일이 있으면 그 스타일이 아니면 야 그거 잘못된 거야. 잘못된 거야. 근데 자기는 잘 타고 싶은 목심도 있지만 그거보다 스노보드가 재미있어서 시작을 했는데 이제는 그거에 대한 프레스가 너무 세니까 재미가 없다는 거야, 이제 보드가. 그게 사실 스노우보드 타면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라고도 생각을 하지만 스노우보드의 좋은 점이 또 그거기도 해요. 본인이 재밌는 거를 계속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맨 처음에는 프리스타일을 잘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점프를 잘하고 싶었어요. 그냥 뛰는 거, 그러니까 프리스타일 그 자체. 그래서 라이딩을 연습을 했었는데 라이딩이 재밌었네? 약간 그런 느낌이었고, 미국에 갔더니 라이딩을 잘하는 사람 축에 들어가 있길래 더 놀랬었고, 거기서 미국 애들 타는 거 보고 와 얘는 이렇게 큰 점프대도 뛰네 하면서 걔네 따라서 저도 걔네 탔고, 그때 레일이 유행하면서 레일에도 꽂혀본 적이 있고요. 그리고 나서 한국 와서 봤더니 다들 또 라이딩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라이딩을 사실 시작했었는데, 라이딩을 어차피 잘하는 거니까 보여드리면 되잖아요. 그렇게 또 많이, 그래서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제가 여기서 하는 게 그때 시작이 된 건데, 저도 그 라이딩만 사실 10년 정도를 했단 말이에요. 10년 넘게 10년 정도 해오니까 저도 이제 약간 이건밖에 없나 생각이 들었었어요. 다행히 기선전이라는, 그러니까 일본 기선전에 가서 컴피트하는 거 있으니까 그나마 버티고 있었지만, 좀 지겨워지는 게 조금 있었는데 갑자기 거기서 또 새로운 게 나타나죠. 파우더, 백컨트리. 저는 또 거길 맛보고 났더니 이게 스노우보딩에 대한 그 바운더리가 제가 알고 있던 게 요만하면 백컨트리를 알고 나니까 갑자기 이만해지는 거예요. 스펙트럼이 한 번에 확 넓어지지. 네. 진짜 넓어지니까 약간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지고 하고 싶은 것도 많아지고 장비도 바뀌고 이게 갑자기 새로운 세상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나이도 좀 들면서 뭐라 그래야 되나, 더 커진다 그래야 되나요? 행동 반경이.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스노우보딩에서 사실 그 리밋이 없다고 보거든요. 지금 이거는 편집하실지도 모르지만 저는 카빙만 하시는 분들은 좀 너무 안타깝다고 생각해요. 제가 그렇게 탔던 때가 있어요. 근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무주에서 한 2, 3년 동안 카빙 할 수 있는 슬로프밖에 없으니까 카빙했던
거기서만 탔던 그거를 지금 너무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신 게 너무 안타까워요. 라이딩 안에서도 굉장히 넓은데 그럼요. 근데 전향에서 왜 해머로만 타시지? 아니면 해머를 왜 전향으로만 타지? 그런 게 좀 안타까워요. 그렇죠. 왜냐면 저희는 샵에 있으니까 진짜 다양한 분들을 보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나도 어쨌든 지금은 뭐 보드를 많이 못하지만 어쨌든 예전에 내가 이 바닥에 들어오기 전에는 보드가 좋아서 보드만 미쳐서 또 타기도 했었고 근데 저희 때는 스스로 내가 제약을 두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데크가 있으면 내가 굳이 53을 타야 돼, 57을 타야 돼, 안 그랬어요. 물론 돈도 없었지만, 그냥 환경적으로 내가 57이 있으면 57을 타고, 53이 있으면 53을 타고 이랬거든요. 그리고 포지션도, 뭐 슈퍼파지라고 얘기하는 뭐 완전 극전향까지는 아니었지만, 뭐 기영 씨도 알파인을 타봤겠고, 네. 저도 알파인을 타봤지만, 알파인 탈 때는 55도까지도 꺾었다가, 프리스타일 탈 때는 뭐 15도, 12도도 꺾었다가 이러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 분들은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영역을 딱 정해. 아까 기영 씨가 얘기했지만, 나는 라이딩 할 거예요, 카빙 할 거예요. 그러면 샵에서도 권하는 게, 그럼 해머 타세요. 맞아요. 포지션 어떻게 할 거예요? 저 3.6에 24요. 이게 본인 스스로들이 그렇게 정해놓으니까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네, 맞아요. 네. 그리고 스노우보드는 오래 주변에 만약에 진짜 뭐 최근 10년 이런 거 말고요. 최하 15년, 20년 이상 타시는 사람들 주변에 있으면 물어보세요. 그런 사람들은 누군가한테 야 이렇게 타는 게 맞아라는 얘기를 아예 안 해요. 본인들도 그렇게 안 타왔기 때문에 이것저것 다양하게 다 해봤던 사람들이거든. 네. 그래서 야 이거에서는 이렇게 타는 게 맞아. 근데 솔직히 카빙이라는 게 카빙 안에서도 스키딩도 있고 슬라이딩도 있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H2H도 있고 순수하게 엣지로만 모든 슬로프를 다 컨트롤하면서 어떻게 타? 불가능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카빙 안에서도 뭐 슬라이딩을 줘야 되는 구간이 있고 스키딩으로 잡아야 되는 구간이 있고 뭐 이렇잖아요. 근데 그냥 온리 그냥 엣지로만. 근데 그렇게 타셔서 이게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냥 그분들이 나쁘다가 아니라 안타깝다는 거야. 뭐냐면 그분들이 다른 거를 경험을 하시면 지금의 생각보다 내가 경험을 해보면 백문이불여의 의견이잖아. 생각하는 거랑 달라요. 해보면 그쪽이 더 재밌을 수 있다니까. 그리고 그렇게 굳이 힘들고 몸 아프면서 안 타도 그렇죠. 맞아요. 재밌을 수 있다니까요. 충분히.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 재밌어져요. 전체적으로. 그런 예도 있어요. 제가 강습을 시작한 지 이제 10년 좀 넘었거든요. 10년 좀 넘었는데 한 15년쯤 됐네요, 벌써. 근데 되게 보드를 지겨워하시던 분들이 강습을 들으면 갑자기 보드에 또 엄청 관심이 생기세요. 흥미가 확 올라가죠. 예, 왜냐하면 생각 안 했던 새로운 걸 배우는 게 되니까. 그러니까 같은 이치로 뭔가 본인이 타던 거랑 다른 걸 한번 해보세요. 다른 걸 해보면 갑자기 흥미가 그쪽으로 또 확 커지면서 막 재밌어질 거예요. 저는 그렇게들 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게 너무 저는 요새 딱 보고. 근데 다행인 거는 요새 약간 다시 라운드가 돌아오고 맞아요. 다들 전향으로 가셨던 분들도 다시 돌아오고 왜냐하면 본인한테 맞는 걸 느껴서 다시 오시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다시 시장이 좀 다양해졌으면 좋겠고요. 다양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환경적으로 뭐 그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하이원을 가든 예전에 그 제우스 2, 3번 앞에 하이원 첫 해 오픈할 때 거기 파이프 있었잖아. 물론 경사도가 낮긴 했지만 거기 좋았어요. 그래도 벽도 괜찮았고 그리고 그 위로 블랙파크도 있었고 그때 진짜 좋아요. 옛날 용평 있을 때는 파이프 물론 오픈 파이프이긴 했지만 그래도 있었어요. 존만하고 작은 거 하나랑 저쪽에 큰 거 하나랑 2개씩 운영할 때도 있었고 하다못해 지수함도 파이프가 있었고 곤지암에도 있었죠. 곤지암에서 파이프가 있었어요? 있었어요. 아 진짜? 이동문 프로님이 가셨었어요. 제가 기억나요. 진짜 모르겠다. 곤지암은 모르겠어.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게 우리가 진짜로 다양하게 즐길 수 있었거든요. 네, 맞아요. 파크도 다 있었고 파크는 이제 웬만한 스키장 다 있었잖아. 파크 없는 스키장은 수안보? 보더들이 스키장이라고 얘기하기 못한 수안보도 거기 동호인들이 작게 만드는 있었어요? 점프대회 정도는 살짝 있었단 말이야. 한 번밖에 안 가봐가지고. 근데 사조마을. 근데 지금은 스키장도 이제 운영을 전반적으로 축소 운영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슬로프를 열어주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래 이제. 네. 그렇죠. 그리고 사고 관련해서도 그렇고 한국은 약간 어쨌든 펜스에서 안에서만 타게 되는 분위기가 되니까요. 근데 진짜 이게 사고 얘기 나서 말하는 건데 기영 씨는 해외에서도 많이 탔었고 미국에서도 탔었고 캐나다도 가서 왔었고 일본도 다니잖아요. 저는 해외 어디를 가서도 물론 제가 모든 스키장을 해외를 다 다닌 건 아니지만 몇몇 군데 가본 데를 기준으로 얘기하자면
해외는 자 장소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있어요. 장소 제공자가. 그러면 거기 들어갈 때 기본적인 베이스가 뭐냐면 거기서 내가 걔네가 규제하는 것들 외의 것들을 하다 내가 다치잖아요. 그리고 걔네가 아예 공지를 해놓잖아요. 여기는 중급자, 네. 상급자, 뭐 레벨 1 아니면 뭐 걔네는 뭐 색깔로 뭐 옐로우, 레드, 블랙 뭐 이렇게 나누는 게도 있고 그렇게 나눠놓는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레벨이 그 레벨이 안 돼서 거길 들어갔어. 내가 사고 났어. 그러면 헬기 출동 비용부터 시작해서 페트롤 인용 비용까지 다 내가 내야 돼요. 전부 다 우리 그거죠. 내 잘못이기 때문에. 근데 한국은 진짜 종특인 것 같아요. 서비스 제공자한테 말도 안 되는 슬로프 올라가서 자기 실력이 안 되는데 올라가서 거기서 넘어져서 다쳤어. 뭐 그런 것까지도 다 청구를 한다는 거지. 그렇죠. 사업자한테. 한국은 좀 그런 게 있죠. 응. 네. 근데 이게 뭐 네가 안 다쳐봤으니까 넌 그런 말 할 수 있는 거 아니야라고 얘기하겠지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익스트림 스포츠예요. 기본적으로 위험성을 동반한 스포츠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돼요. 당신 레벨이 스스로 생각했을 때 나는 중급자라고 생각해. 근데 누가 봐도 본인은 중급자가 아니야. 그럼 초급자에서 타면 돼요. 근데 그게 안 되죠. 컨트롤이. 그러니까 본인이 욕심내서 그렇게 올라간 거잖아. 그러면 그 사람 탓은 하지 말아야지 최소한. 그러니까 지금 스키장들의 사업자들이 경영자협회들이 자꾸 축소 운영하고 문제가 될 만한 것들 그리고 나중에 문제의 요인이 있는 것들 당장 문제가 없더라도 그런 것들을 다 치우고 있어요. 자꾸 없애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즐기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점점. 맞아요. 그러면 정말 재미없어져요, 이 씬 자체가. 그리고 이 씬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보면 다들 몸 쓰는 거 좋아하고 되게 활발한 사람들이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약간의 위험성을 동반하고 근데 그 안에서 위험하지 않게 타는 방법은 강습을 받는다든지 얼마든지 다양하게 본인이 만들 수 있어. 맞아요. 제 경우에는 컨트롤, 그러니까 강습생들한테도 제일 먼저 가르치는 거는 보드의 컨트롤이거든요. 그러니까 스피드를 조절하는 법을 제일 먼저 가르치죠. 근데 그게 동반되지 않은 이제 라이더가 본인이 익숙하지 않은 공간에 갔을 때 거기서 조금이라도 오버가 되면 근데 거기서 다치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그 안에서 규정되어 있는 그런 것들만 지켜주면 솔직히 서로 간에 그렇게 크게 사고 나거나 다칠 일 별로 없어요. 제 생각에도 네, 그렇게 막 물론 위험하니까 서로 조심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 조금 서로 약간 정신을 약간 놓는 그 순간에 사고가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위험한 스포츠도 정말 위험스럽지 않게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뭐 도로를 나가는데 기영 씨는 사이클도 타지만 로드를 탄다고 더 위험하고 MTB를 탄다고 덜 위험하고 이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걸 즐기는 그 행위자가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고방식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게 위험할 수도 있고 극단적으로 위험함을 동반하지만 아주 안전할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뭐 말이 또 옆으로 새긴 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스노보드를 즐기시는 여러분들이 저는 진짜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컨슈머들이니까 아니 크레임 걸 수 있어. 거기서 뭐 제설을 잘못해서 바닥에 무슨 슬로프 안에 무슨 뭐 쇠꼬챙이가 띄어나 있거나 이렇게 해서 사고를 유발하거나 이런 문제들이 있다 그러면 그거는 당연히 클레임을 걸어야 되는 게 맞고 그건 걔네가 책임져야 되는 게 맞아요. 그거에 대한 페이를 받잖아 걔네들이. 우리는 거기서 사용료를 내고 쓰는 거니까. 그렇지만 내가 위험스러운 행동 그리고 내가 제어하지 못한 내 애들 혹은 뭐 내 강습생들 그런 애들이 자기가 스스로 제어를 못 해주고 걔네들한테 브레이크를 못 걸어서 걔네들이 사고 난 것까지 사업자한테 뭐라 하지 말라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영역들이 점점 작아져요. 탈 수 있는 영역도. 그리고 스노보드도 제발 좀 다양하게 즐겨보세요. 전향 타시는 분도 전향 말고 파크도 타보시고 그라운드 트랙도 해보시고 그냥 힘 빼고도 라이딩 해보시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설렁설렁 있잖아요. 우리 미국 애들 가면 미국 애들 이렇게 종특으로 타는 거 있잖아요. 약간 다리 이렇게 해놓고 무릎만 움직여서 이렇게 타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다 해봐야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타보시고 재밌다니까. 제가 이번에 그 JSBA C급 인스트럭터를 따고 왔거든요. 아 이번에 갔다 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3월달에 갔을 때. 아니요, 그때 2월인가 3월에 한국에서 배지 1급을 땄고 바로 저번 달에 10월 말에 홋카이도에 가서 이론 강습만 받고 이제 C 라이센스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C급 인스트럭터를 받았는데 거기서 이제 배우는 거를 보면 거기는 전향 뭐 그런 거는 아무런 그런 게 없고요. 거기도 기반이 카빙에서 나온 여러 가지 얘기지만 역시 다양하게 가르치고 슬립을 내는 거에 대해서 뭐 전혀 거리낌도 없어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보다 카빙 그 자체에 대한 퍼포먼스가 높긴 하지만 그 가는 과정을 그렇게 정해놓지도 않았어요. 막 한국처럼 막 자세 이렇게 잡아서 그런 거 없으니까 본인한테 맞는 걸 찾아야 되고 본인이 그거에 맞춰서 본인이 생각 잘 하면서 타면
저는 잘 된다고 생각해요. 점점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제가 지금 가진 자격증이 벌써 5개더라고요. 강사 자격증이 5개인데 5가지예요. 5가지. 5협회. 근데 결국에는 다 같은 길로 가요. 근데 조금 다를 뿐이지. 근데 한 가지만 해가지고는 그 길에 절대 못 다다라요. 슬라이딩만 해서도 거기에 못 다다르고, 카빙만 해서도 못 다다르고, 프리스타일만 해도 못 다다라요. 근데 이게 진짜로 아니 한 가지만 물론 한 가지만 드립답 할 수도 있어요. 난 그게 좋아서. 아니, 그것도 좋죠. 그것도 드립답 좋아요.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리키씨님하고 저하고 얘기하는 건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 영상 굳이 콘텐츠로 만들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어쨌든 나보다 레임드인 사람 그리고 나보다 잘 타는 사람 그리고 나보다 누구나 인정하는 사람을 옆에다 두고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왜냐면 내가 아무리 떠들어봤자 아 이게 족가라 마이싱이야 진짜로 그냥 메아리.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거 그리고 오래 탄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제발 다양하게 즐기라는 거예요. 어느 게 맞다 안 맞다의 문제가 아니라니까. 자꾸 이렇게 막 서로 파들을 나눠서 아 쟤네들 전향하는 애들 아유 저 재미없는 걸 저걸 왜 해 이러지 마시고 그들만의 재미가 있다니까. 인정하시라니까요. 그리고 그분들도 야 이왕 카빙할 거면 해마 타야지. 아니요 해마 아니어도 전향할 수 있어. 그거 아니어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꼭 그렇게만 타는 것만 스노보드가 아니야. 그러니까 제발 난 특별한 거를 해. 그러니까 하지 말고 제발 스노보드에 특별한 게 어딨어. 하나도 안 특별해요. 그 전향도 안 특별하고 덕도 하나도 안 특별해요. 본인한테 맞는 걸 찾은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게 기본적으로 오래 탔던 사람들의 마인드예요. 왜냐면 이름 자체가 프리스타일이잖아. 프리하게 타는 거야. 물론 저렇게 타는 것보다 이렇게 타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되겠지. 이런 건 있어요. 분명히 있어. 네, 있죠. 그러니까, 그건 있어. 당연히 있죠. 기술에 대한 그럼 기본은 있죠. 근데 그거는 강습 받으세요. 네. 티칭 받고. 근데 그렇게 할 거 아니야. 그러면 본인 즐겁게 타요. 제발. 재밌게. 이것저것 다 해가면서. 자, 레이싱을 하든 월드컵을 나가든 올림픽을 나가든 선수들은 그렇게 해야만 거기까지 도달할 수 있는 걔네가 규정하고 있는 레벨의 것들을 할 수 있을 길들이 벌써 정해져 있어. 그렇기 때문에 걔네들은 그렇게 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니잖아. 우리는 올림픽 나갈 것도 아니고 월드컵 나갈 것도 아니잖아. 물론 남들보다 잘 타면 좋겠지만 그 잘 탐이 보여지는 스타일. 어떤 사람은 되게 잘 타는데 생각보다 되게 안 잘 타 보이게 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있어요. 정말 있어요. 못 타는데 되게 잘 타 보이게 타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스타일의 문제라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너무 규정 짓지 말고 제발 재밌게 좀 타세요, 진짜. 다양하게. 경험 좀 해보시고 그게 보드잖아. 그럼요. 자, 어쨌든 이 말을 하려고 제가 리키님을 섭외를 했습니다. 네, 좀 다양하게. 제발 좀 다양하게 좀 타세요. 근데 기영 씨도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지 않아요, 주변에? 네, 많이 하죠. 저 많이 하고 제 채널에서도 많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보통 하시는 분들이 다 이렇게 얘기를 다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입문하고 내 주변에 누가 타고 있고 내가 어떤 무리에 속해 있는지에 따라서 거기 무리에서 조금 다른 색깔을 내거나 아니면 조금 다른 방법으로 보드를 탄다 그러면 약간 배척되는 게 솔직히 하나. 근데 그거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저도 오랜 세월을 봤으니까 근데 아마 그거는 그냥 흐지부지 될 거예요. 좀 지나면. 근데 그건 진짜로 신경 안 쓰셔야 돼요. 지금 당장은 조금 마음 상할 수도 있고 서로 좀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나라는 생각에 아니면 혹은 회의감에 이럴 수 있지만 그거 진짜 거짓말 아니고요. 2, 3년, 3, 4년만 네. 지나면 네, 맞아요. 똑같아져. 다 바뀌어요. 다 똑같아져. 그리고 잘 탄다는 거의 기준이 영상에서 보여지는 사람들 그리고 기본적으로 영상에서 보여지는 사람들은 그 퍼포먼스를 만들기 위해서 연습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습이 다가 아니에요. 그럼요. 진짜로. 영상에서 보이는 거는 굉장히 작은 부분이야. 작아요. 진짜 작은 부분. 저도 그래요. 제 자신도 뭐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영상에서 보여주는 거는 실제로 보는 거에 한 진짜 굉장히 얼마 안 돼요. 정말. 그러니까 요즘은 제가 스키장을 어쩌다 가면 옛날에 타는 사람들을 보면 아직도 똑같아요. 내가 그 3년 전인가 리프트 올라가다가 기영 씨 저기 디지 내려오는 거 보고 소리 지른 적 있잖아요. 근데 기영 씨 내려와서 못 들었다 그랬잖아. 네. 그러니까 우리는 멀리서 지나가도 딱 보면 저 누구다. 본인들의 스타일들이 다 있어. 타는 스타일들이. 그래서 옷을 갈아입고 뭐 아무리 난리 버거지를 쳐도 타는 거 보면 그냥 딱 보여. 그잖아요. 그래서 근데 요즘은 그런 콘텐츠도 만들려고 했었어요. 근데 요즘 옷 갈아입으면 안 보여. 누가 그런지 모르겠어, 진짜. 그런 거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콘텐츠도 만들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게 말 그대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옷을 갈아입고 보드를 바꿔도
전지 다 아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재미가 없어서 컨텐츠를 만들다가 안 하기로 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만의 스타일을 좀 만드시고 그리고 자기가 타는 방법대로 좀 타보시고 물론 더 유리하고 그리고 정형화된 방법이 분명히 존재를 하긴 해요. 근데 이게 굳이 난 전향이다, 난 덕이다, 나는 해머다, 라운드다 이렇게 규정 짓지 마시라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냥 해머도 사고 라운드도 사고 파우더 보드도 사세요. 아 그럼 좋죠. 장사하는 입장에서 너무 좋지. 그게 답이더라고요. 제가 다 타보니까 정말 그게 답이었어요. 근데 왜냐면 해외 가면 이거 할 때 이거 하고 맞아. 저거 할 때 저거 써야죠. 그러니까 해외에서는 기영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 레벨이 되니까 이제 솔직히 뭘 타도 본인 타는 것만큼은 다 탈 수 있잖아. 신경을 덜 쓰느냐 더 쓰느냐의 차이지. 뭘 갖다 줘도 뭐 렌탈을 갖다 준다고 뭐 지금만큼 못 하겠어. 갖다 탄다니까. 근데 문제는 오래 탈수록 장비가 많아지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쓰임새가 달라. 맞아요. 그 파우더에서도 눈이 건설이냐 습설이냐 떡눈이냐 아니면 그럼요. 지역이 뭐 홋카이도냐 본토냐 아니면 뭐 유럽 쪽이냐에 따라서 소랄러버가 더 좋을 때도 있고 핀테일이 더 좋을 때도 있고 맞아요. 문테일이 더 좋을 때도 있고 다 틀리잖아. 근데 그 쓰임새를 내가 다 타보면 쓰임새를 아니까 이건 버리기 아까운 거야. 그러니까 몇 번 안 타더라도 갖고 있고 이것도 맞아 그때는 이거 쓰니까 또 갖고 있고 이렇게 된단 말이야. 제가 제 보드를 진짜 광고 아니고요. 제가 제 보드에 그래서 뒤에 인서트 홀을 3개를 더 넣었어요. 뒤로만. 포테일로 아예? 예, 그래서 인설트로? 그래서 원래 보통 5개 하잖아요. 5줄. 뒤에 3개씩 더 넣었어요. 그래서 파우더 인서트를 만든 거죠. 그래서 아예 백해서 써라. 네, 그래서 좀 여러 군데서 편하게 쓰시라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모든 보드가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근데 그러면 장사가 덜 되겠지만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오늘 컨텐츠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혼자 떠들어서는 사람들이 못 믿으니까 옆에 리키씨님이 오신 김에 내가 잡고 이걸 떠드는 거고 편집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진짜 다양하게 즐기세요. 다양하게. 진짜. 한계는 없어요. 그리고 스노보드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고 여러분이 경험하지 못한 것에서 느낄 수 있는 재미들이 그리고 만족감이 분명히 존재를 해요. 그러니까 제발 너무 하나에만 꽂히지 마시고 다양하게 즐기세요. 진짜 다양하게 즐기세요. 그래 보면 스노보드가 질릴 시간이 없어요. 지금보다 이유가 없어. 질릴 이유가. 그렇죠. 훨씬 재밌어질 거예요. 저는 지금 이번이 33번째 시즌이거든요. 재밌어요 아직. 딴 사람들은 지겹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아직 할 게 너무 많고요. 해보고 싶은 것도 많고. 그래서 저는 뭐 하고 싶다 이런 욕심은 있지만 내가 이제 샵에서 일한 저도 이제 13년이 벌써 됐으니까 샵에 들어오기 나서부터는 이제 보드 탈 수 있는 시간이 적잖아요. 그 시즌에 예전에 막 한참 그래도 몸이 좀 됐을 때는 뭐 영상 촬영이라도 하고 이러면서 스키장도 그 핑계로 가고 했었는데 이제는 몸도 안 되니까 스키장 갈 일도 없고.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끔씩 심야를 가거나 여기 직원들하고 이제 곤지암이나 지상 같은 데 가거든요. 보드 타면 아무것도 안 해도 몸에 혈 받는 느낌이야. 그치. 진짜 발바닥부터 이렇게 몸의 파워 게이지가 쫙 차오르는 느낌이에요. 진짜로. 주변 사람들이 그래. 그만 좀 타라고. 아직도 이렇게 보드가 좋냐고. 왜냐면 저 같은 경우도 94, 95 시즌 시작해서 첫 해에 어깨뼈 부러지고 아이고. 96년부터 타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한 시즌도 안 탄 시즌은 없어. 한 번이라도. 그럼 저도 꽤 오래 탔잖아요. 오래 탔죠. 근데도 30년이네 벌써. 그러니까 근데도 그렇게 됐네. 네, 30년이네. 근데 지금도 어쩌다 가잖아. 혈 받는 느낌 난다. 몸에서 이렇게 자동 충전돼서 이렇게 찌릿찌릿한 거 있잖아. 저도 지금 오픈 첫날 가면 줄 서요. 앞에서 줄 서서 이러고 있어요. 맛이 있다니까. 제발 여러분. 저도 똑같아요. 네, 스노보드 오래 즐기시고 진짜 이 씬이 점점 줄어들고 그나마 남아있는 사람 안에서도 제발 뭐 네가 맞네 내가 맞네 하지 말자고. 우리 다 두리뭉실하게 진짜 다양하게 타요. 다양하게. 그리고 해머 타시는 분들도 덕 타시는 분들한테 조언 얻을 수 있는 부분 분명히 존재하고 덕 타시는 분도 전향 타시는 분들한테 분명히 조언 받을 충분한 메리트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의 것들을 좀 존중하면서 좀 다양하게 그리고 서로 간에 뭐 라인이 크로스돼서 부딪히는 경우나 서로 못 봐서 뭐 이렇게 되는 경우 뭐 버팅 나는 경우도 그냥 우리 한 발씩만 뒤로 물러서 저거 한 발씩만 그러면 이해돼.
굳이 막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공간을 서로 잘 이해하고 움직임을 좀 서로 보면 다 보여요. 그러니까 그리고 내가 움직일 것을 머릿속으로 규정을 해놓고 있으면 거기에 다른 것들이 들어올 때 내가 대처하는 게 생겨요. 근데 내 공간에 대한 공간인지 없이 가다가 갑자기 막 롱턴 했다가 갑자기 쇼턴 했다가 갑자기 서울강 했다 이러면 진짜 위험해요. 뒤에 구력 있는 사람들은 딱 보고 아 얘가 일로 가겠구나라고 대략을 예상을 해서 내 공간을 만들어서 가는데 그래 버리고 갑자기 가다가 슬로프 중간에서 갑자기 서버리고 이러면 뒷사람은 그거에 대한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치는 거예요. 그것조차 예측을 해야 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그거 아주 힘들어요. 점점 힘들어요. 힘들어지고 있어요. 특히 이렇게 약간 애매한 슬로프들 있잖아요. 호크 같은데. 거기는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거기는 유동인구가 너무 많아 사람이. 이용 인원이 팬머부터 덕부터 시작해서 초중급부터 시작해서 갑자기 지원이 보고 싶다. 누구요? 호크 얘기하니까. 저 어제도 같이 전화했는데. 아 진짜? 저희 에어컨 달아줬거든요. 아 진짜 우리가 가끔 맨날 내가 얘기하면서 막 얘기하거든. 우리 옛날에 지원이 맨날 그렇게 했잖아. 호크 지방령이라고. 지금도 그래요? 아 진짜? 그러니까 이 정지현 라이더라고 소울카버. 소울카버 그레이 라이더예요. 일본에서 프로모션 받는 한국 라이더이죠. 유일하죠. 근데 그 친구도 되게 예전부터 봤는데 갑자기 옛날 생각나네. 그래서 어쨌든 결론은 그거예요. 제발 다양하게 즐기시고 어쨌든 긴 시간이었습니다. 좀 30분이 훨씬 넘어간 것 같아요. 훨씬 넘었어요. 아까 내가 30분 하자 그랬는데 30분이 훨씬 넘은 것 같아요. 어쨌든 긴 시간 인터뷰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재밌었습니다. 지금 어쨌든 계속 필드에 또 나가시고 올해는 또 피닉스에 맞다 진짜 저것도 얘기해 줘야 되잖아. 그 매장 오픈하시잖아요. 네 매장 그러니까 거기서 판매도 하지만 뭐 제 브랜드나 오가사카나 또 같이 일하시는 에이벨 같은 경우에도 이제 거기서 시승을 할 공간을 만들었어요. 만들었고 아마 오픈하면 바로 같이 시작할 거예요. 그럼 많이들 놀러 오십시오. 위치가 어디예요? 그 마노빈치라고 딥 있는 건물. 그 건물에 있습니다. 그 건물 2층? 2층. 아 2층. 자, 그 딥라운지 있는 건물 2층이에요. 딥버거 있는 2층. 놀러 오세요. 거기 시간 되시면 놀러 가세요. 내가 봤을 땐 조만간 거의 복덕방 될 것 같아요. 거기도. 난리 날 거예요. 그래서 한 번씩 들려서 거기서 뭐 기영씨 데크라든지 뭐 오가사카라든지 에이벨이라든지 그런 것도 시승해 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긴 시간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도 이게 편집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어쨌든 오늘의 결론은 그거예요. 케이트 바인딩은 정말 좋다. 그러니까 당신들은 좀 써라. 자, 그리고 이경 라이더가 쓰는 부츠는 스락과 오튼이다. 근데 신형 오튼이 발볼도 살짝 넓고 전체적인 발목의 움직임을 쓰기 좋다가 결론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더 중요한 거 제발 본인들 타는 스타일에 따라서 자꾸 하지 말고 다양한 걸 스노보드로 제발 즐겨라. 그러면 너의 스노보드 라이프는 훨씬 더 좋아진다. 재밌고 즐거울 수 있다. 맞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결론입니다. 제발 여러분 그렇게 타십시오. 감사합니다.